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858편 소서행장과 가등청정 사이를 이간질하라. 지금 일본군은 평양성을 빼앗긴 뒤에 한성으로 쫓겨내려가 있으므로 이미 그 기세가 많이 꺾였소. 바로 지금 중국이 대군을 동원해서 진격을 한다면 외놈들은 도망치기에 바쁠 것이오. 마땅히 공격을 서둘러야 하오. 우리 조선은 싸우다 죽으면 죽었지 일본군과 강화 협상 따위는 하지 아니할 것이오. 선조는 명나라 장수 이여송을 만나서 자신의 뜻을 이렇게 밝히지요. 그러자 조명 연합군 사령관인 이여송도 선조의 그러한 의지 표명에 대해 일단 화답을 합니다. 전하, 평양성 싸움에서 공격을 진두지휘하여 진격을 했던 내가 이제 와서 어찌 그들과 강화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중국에서 추가로 지원병이 도착하는 대로 한성으로 진격할 것이니 염려 놓으십시오. 그리고요, 두 사람은 이런 말도 주고받죠. 전하, 나는 귀 조선국의 장수들 중에 약속을 따르지 않거나 교전을 하다가 먼저 달아나는 자가 있어도 곤장을 치거나 처벌을 한 일이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일체를 제독에게 위임할 것이니 군율에 따라서 엄하게 처리를 해도 좋소. 자, 그런데요, 선조를 비롯한 조정의 대소신료들은 이여송의 이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이여송이 일본군과의 강화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명나라군 전체의 뜻은 아니었죠. 만일 일본군과 강화를 시도한다면 이여송보다 관직이 더 높은 병부우시랑 송응창이나 혹은 명나라 병부상서인 석성이 파견한 심유경이 그 주역을 맡게 돼 있었죠. 명나라 제독 이여송이 과인의 뜻을 받아들여서 명나라 지원군이 추가로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한양도성의 일본군을 실제로 칠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것은 알 수가 없사옵니다. 이여송이 과인에게는 그리 말해놓고 다른 한편으로 강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설령 이제독이 나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병부우시랑 송응창이 강화를 궁리하고 있을지도 모르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조선을 도외시한 채 명나라군과 왜군이 강화 협상을 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비상한 계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야. 승정원은 첩보문서 한 통을 지으라. 전하, 첩보문서라 하셨사옵니까? 네, 선조는 승정원에 첩보문서를 작성하라고 명합니다. 한양도성에다가 가짜 문서를 유포해서 일본군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들자, 이런 얘기인데요. 임금인 선조가 말하자면 속임수 공작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나섰으니까 다소 놀랍습니다. 선조가 승정원에 작성하라고 명한 첩보문서는 임금인 선조가 한양도성에 있는 조선인들에게 전하는 문서입니다. 선조실록에는 그 가짜 문서의 내용이 올라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명나라 대장군 이여송 제독이 중국 본토의 요동군사 7만, 선부의 군명 3만, 대동의 군사 3만, 묘만의 군사 8만, 천진에 머물고 있는 군사 6만, 산서지방의 군사 3만, 섬서지역의 군사 3만, 그리고 절강의 포수 7만을 발진하여 이미 비밀리에 대동강을 건넜다. 중국군은 어두운 밤 시간에 습격을 단행하여 기필코 왜적을 섬멸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수 3만을 전라도에 매복시키고 2만을 충청도에 매복시켜서 왜적이 도망갈 길을 차단하게 하였다. 이
이제 명나라군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면 왜적은 살아날 방도가 전혀 없다. 그러니 너희들 조선인들은 사전에 미리 도성을 빠져나오도록 하라. 이 내용을 외적에게 빌붙은 사람들에게는 전파하지 말라. 네, 선조가 이 문서에서 중국 본토 여기저기에서 징발해서 동원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추가 지원병의 수를 모두 다 합하면 45만이나 됩니다. 그만큼의 대군이 이미 대동강을 건넜고 곧 서울로 진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선조는 지난번에 평양성 전투에 대해서도 왜곡된 내용을 꾸며서 첩보문서에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평양성 전투 때에도 사실은 왜군 장수 소서행장과 명나라 유격장군 심유경 사이에 밀약이 있었기에 일본군이 성을 빠져 도망간 것이다. 소서행장은 이번에도 심유격에게 편지를 보내서 장차 중국군이 서울에 있는 여러 왜적들을 무찌를 때 중국군에 협조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그 길이 이미 정해졌다. 만약 일이 성사된다면 소서행장은 중국 황제에 의해서 풍신수기를 밀어내고 일본의 관백자리에 봉해질 것이다. 며칠 전에 중국 조정에서 소서행장 등에게 몰래 은과 비단 따위를 보냈고 소서행장 등이 이를 받고 매우 기뻐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그러니 도성 안에 있는 너희 조선인들은 빨리 밖으로 나오너라. 외인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일체 숨기도록 하라. 선조가 믿는 건 명나라 군대밖에 없고 조선 군대에 대한 신뢰는 이미 깨진 상태고, 따라서 지금 평양성을 수복한 다음에도 한양의 왜적이 두려워서 평양까지 안 가겠다는 사람이고, 살면 초가고, 거기다가 명나라 군대는 싸울 의사가 없고, 더 강화한다 그러고, 강화를 한다 그러면 우리도 주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선조는 살면 초가죠. 그러니까 선조가 끄집어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것이죠. 한양에 들어가서 거짓 정보를 흘려서 일본군 내부에서 자기네끼리 싸우게 하자. 이게 물론 잘 들어맞으면 좋지만 이게 얼마나 그 유치한 발상인가는 이 얘기를 들은 조정 신료들도 네, 첩보 문서 배포와 관련해서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승범 교수가요, 굉장히 유치하다 이렇게 평가절하한 이런 내용을 첩보 문서에 담아서 배포하려고 했던 것은 일본군 장수 소서행장과 가등청정의 사이를 이간시켜서 분란을 일으키겠다, 이런 의도였겠죠. 자, 그렇다면 선조는 왜 임금인 국왕으로서 발상하기에는 조금은 황당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간계까지 쓰려고 했던 것일까요? 한국해양대 김강식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선조는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초기에 국왕으로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 그런 데 어떤 나름대로 회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본군이 후퇴하는 시기에 좀 만회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일종의 그 관계를 스스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는 이제 이 일본군이 후퇴하는 시점을 맞이해서 한성 탈환과 함께 어떤 그 조선군이 중심이 돼서라도 일본군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격하고 또 일본군의 어떤 전쟁 의지를 꺾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겠죠. 만일에 명나라군과 일본군 사이에 강화 협상이 타결이 돼서 일본군이 한양도성을 벗어나 남쪽으로 내려간다면 물론 선조는 서울로 돌아오겠죠. 하지만 전쟁이 터지자마자 도망치듯 도성을 빠져나가서 몽진길에 나섰던 선조로서는 강화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한양도성으로 슬그머니 돌아오는 것은 국왕으로서의 채통을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조명연합군이 무력 공격을 감행해서 일본군을 물리치고 난 뒤에 입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토승진은 들라.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이번에 작성한 첩문을 인성 부원군과 좌상에게 보여서 의논을 해야겠으니 두 사람을 불러오라. 예, 주상 전하. 인성부원군은 송강정철이고요. 좌의정은 윤두수입니다. 임금의 생각은 자신이 구술하고 승정원에서 작성한 그 첩보문서를 정찰과 윤두수에게 보인 다음에 별도로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첩문을 싸가지고 도성 안에 들어가 고의로 떨어뜨려서 외적의 장수들이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선조는 이런 계산을 하고 정철과 윤두수를 불러들이는데요. 자, 그럼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노회한 두 대신들의 반응 과연 어떠했을까요? 전하, 승정원에서 작성한 비만기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또한 전하께서 하교하신 뜻도 잘 살펴보았사옵니다. 그래. 과인의 계책이 어떠하던가? 예로부터 전시의 이간책으로 적을 도모해서 성사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인이 제안한 간계가 도성 안에 진을 치고 있는 왜적을 교란하는데 통할 것 같냐 이 말이다. 하온데 여기 천문을 보면 소서행장 등이 심유격과 비밀 약속을 하였다. 또한 몰래 금은 보화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평양성 전투 때에는 명나라 군사가 성 밑에 이르자 소서행장이 고의로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을 공격하면 소서행장이 우리 편을 들어 도성 안에 있는 일본의 여러 장수를 다 죽이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말들의 교활한 외적이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듯하옵니다. 좌상의 생각이 그렇다면야. 그럼 부원군의 생각은 어떠한가? 주상 전하, 여기를 보면 평양성 전투 때 중국군과 소서행장 사이에 사전 밀약이 이루어져서 외적의 군사들이 성을 버리고 고의로 도망쳤다고 하였는데 그 대목이 좀 억지스러운가? 평양성 전투 때 중국의 대군이 외적을 대거 도륙하여 무수한 왜군을 죽였는데 그들이 성을 버리고 고의로 도망쳤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도성 안의 일본군이 믿지는 않을 것 같사옵니다. 자, 선조가 나름대로 궁리를 해서 그러한 계책을 발상했을 텐데요. 하지만 두 대신에 의해서 여지없이 퇴짜를 맞아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모처럼 임금이 생각해낸 계책을 터무니없다 이렇게 내친 셈이 됐으니 신하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정철과 윤두수는 선조가 생각해낸 계략을 조금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수정안을 낸 것이죠. 전하, 어리석은 신들이 생각하기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는 것인가? 왜군의 두 장수인 소서행장과 가등청정은 둘 다 용감한 장수이긴 하지만 서로 상대방의 공적과 재능을 시샘하는 것이 매우 심하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소문을 듣자 하니 소서행장이 평양성 전투에서 패하자 함경도에 있던 가등청정은 도리어 기뻐하였다고 하옵니다. 더구나 가등청정은 명나라의 심유경이 평양성을 드나들면서 소서행장과 밀담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의심을 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게 어떻겠사옵니까? 어떻게 말인가? 명나라 유격장군 심유경에게 간청을 해서 소서행정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 것이옵니다. 심유경으로 하여금 소서행장에게 편지를 쓰게 한다. 예, 전하.
이런 내용을 담아서 선조가 심유경에게 부탁을 해서 소서행장에게 편지를 쓰게 한다면 과연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정철과 윤두수가 선조에게 귀띔한 바에 따르면 바로 이런 편지입니다. 나는 명나라 병부상서의 명을 받는 유격장군으로서 그대 소서행장에게 명하노라. 이제 그대는 한양 도성에 있는 다른 일본군 장수들과 비밀리에 상의하여서 군사를 거두어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런 다음 일본에 돌아가서는 풍신수기를 제거하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 황제 폐하께서 그대를 관백으로 임명하여서 다른 제후국의 왕들과 똑같이 보살피고 사랑할 것이다. 풍신수길은 흉포하고 음탕해서 그가 저지른 죄악이 꽉 차 있으므로 그대가 그 자리를 탈취하여 관백이 되는 것은 마치 썩은 나뭇가지 꺾는 것과 같이 쉬울 것이다. 일본의 장수들 가운데 순순히 따르는 자는 함께 이를 도모하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거든 제거해버리라. 자, 그런데요. 심유경이 소서행장에게 쓰는 이 편지는 마땅히 소서행장 본인에게 전해져야 할 것 같지요. 그런데 정철과 윤두수의 계략에 따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하, 그 편지의 겉봉에 수신인의 이름을 가등청정 이렇게 써서 보내야 하옵니다. 아니, 심유경이 소서행장에게 쓴 편지를 본인에게 보내지 않고 가등청정에게 보낸다. 그렇습니다, 전하. 소서행장에게 보내는 편지가 가등청정에게 잘못 보내진 것처럼 꾸민 것이옵니다. 가등청정이 그 편지를 뜯어서 읽는다면 서울에서 군사를 회군하고 일본에 돌아가서 관백인 풍신수기를 죽이라는 내용이 담겼으니 가등청정은 깜짝 놀랄 것 아니겠사옵니까? 오, 과연 좋은 계책이로고. 그뿐이 아니옵니다, 전하. 또 무슨 계략이 있는 것인가? 소서행장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을 조금만 바꾸어서 가등청정에게도 쓰는 것이옵니다. 가등청정에게도 한양 도성에서 군사를 물려라, 일본에 돌아가서는 풍신수기를 죽여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말인가? 그렇사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겉봉에다 수신인을 소서행장이라고 써서 실수로 잘못 쓴 것처럼 해서 보내는 것이옵니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온 편지를 맞바꿔서 보게 하면 일본군 진영에 한바탕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